안녕하세요. 뉴스포트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 정사 한상훈입니다. 오늘 점심 어디서 드셨어요? 점심 중국집에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은 집밥 먹는 것보다 밖에서 사 먹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밖에서 사 먹는데 그날 음식점이 굉장히 맛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날이 있어요. 그렇죠. 다음날 입원할 정도로 배가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험금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저께 먹었던 점심이나 저녁 식당의 음식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음식점 주인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수는 없고, 그렇죠. 치료비를 청구한다고 해도 잘 지급 안 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있나요? 가장 속상한 것이 내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라는 거가 굉장히 조금 속이 쓰리죠. 그렇죠. 내가 돈까지 써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 때문에 장염이나 설사나 무슨 식중독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매우 이제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속이 쓰린 상황인데, 차라리 뭐 가게에서 화상을 입으셨다던가 가게 시설물 하자 때문에 내가 상해를 당했다 그러면 조금 보상이 원활하게 이어지실 거예요. 네, 왜냐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업주도 사고를 또 받고. 그런데 이거는 갑자기 음식 잘 먹고 음식값 지불하고 가서 갑자기 며칠 뒤에 나 당신 때문에 아팠어요,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또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그날 음식 먹은 사람들이 수백 명인데 왜 당신만 그러냐. 이건 인간관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보험 접수조차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보험을 가입을 안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으세요.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화재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경영인 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대부분 이렇게 가입을 해 놓으시는데, 이런 거를 몇 번 겪다 보면 이제 가입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쵸. 그게 갱신때가 돼서. 근데 이제 신생 업체라든지 소규모 업체에서는 이런 게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냥 실비 청구하셔서 치료비는 끝을 내시는 게 맞고, 정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원까지 할 정도로 내가 휴업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내 돈 주고 음식 먹고 내가 일까지 못해 상황이 간 경우라면 이거는 정말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감정적인 문제 플러스 이제 경제적인 손실까지 왔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려도 보험 접수를 우선 업주분께서 거절하세요. 접수해주면 소문이 그렇게 이제 안 좋은 음식을 제공한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이제 나는 정직하게 이제 판매했어,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걸 아셔야 돼요. 그 피해자분들의 그 상법 그 보험편에 이렇게 보시면 직접 청구가 있어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보험에 접수돼서 합의금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합의금이 아니라 사실 보험금이죠. 그쵸? 정확한 명칭은. 네. 이 사람이 피보험자는 가게 업주이지만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제 그 피보험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접수만 해줘라. 접수만. 그래서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이 안 된다면 내가 그때 가서라도 포기하겠다 라는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그 방금 말씀 중에 그 드린 것 중에서 조금 해설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가령 삼성화재 화재보험에서 영업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한 업주가 있어요. 근데 이 업주는 소문이 잘못 날까봐, 음식을 잘못 만들었다 소문이 날까봐 보험 접수를 안 해줬는데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업주한테 제발 접수만 해줘라, 내가 삼성화재하고 싸울게 라고 해서 삼성화재가 받아줬으면 그렇죠. 그냥 끝나는 거죠.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그 보험회사에서 조사는 개인보험 조사랑 배상책임 조사가 조금 달라요. 개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에 대한 청구를 해서 보험회사가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배상책임 조사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는지를 보는 거죠. 영상으로 뭐 음식물이 잘못됐다 뭐 했다 이런 게 확인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업주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흐려질 수가 있잖아요. 매번 음식을 만드시니까. 보험회사에서 이게 접수가 되면 가장 빨리 현장 조사를 나가요.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업주분의 진술도 듣고 피해자분 진술도 듣고, 피해자분이 병원 가셔가지고 기록 남겨놨던 기록도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첫 번째 단계로 보고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하고 배상 책임이 성립이 되면 그때 비용 얘기가 이제 그쵸. 나오는 거죠. 피해자분들이 이제 접수됐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자동차 보험하고 자꾸 오해를 하시는 거죠.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딱 나면 이미 그 물리적인 충돌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동차 사고는 너무 명백하니까 자동차 사고에서 약관에 보면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를 다 보상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형태가 쌍방으로 보여지면 바로 접수번호를 주죠. 그러면 자동차 보험에서는 치료비 지불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쵸. 치료비를 걱정을 안 하고 그냥 병원을 다니세요. 예, 예. 근데 일반 배상 책임에서는 치료비 지불 배조 제도가 없죠. 그러면 피해자분이 자꾸 접수번호를 요청을 하세요. 저 가해자 보험 회사에 접수번호를 내놔라. 내가 이걸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자신의 손해액은 자신이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피해자가 본인 돈으로 일단 우선 병원비를 결제하고 내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해액이 그 배상 책임이 성립됐다라고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 정말 이 사람의 손해액은 얼마인지를 가지고 다투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염으로 해서 정말 막 심하게 입원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소액의 사건이고 그런 소액의 사건은 결국은 위자료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치료비로 진을 다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험사 담당자도 보상을 해줄 건데 1단계 조사해봤더니 배상 책임이 좀 성립이 됐고 그때 당시에 조금 그 업주가 음식에 대해서 좀 관리 소홀이 좀 보여지고 이러면 배상 책임 성립이 돼서 보험금을 지급할 건데 피해자가 자꾸 감정 소모를 이렇게 보험사 담당자도 사람인데 이렇게 자꾸 감정 소모를 자동차 보험회사 생각을 하고 해버리면 이 소액 사건이 이 오늘 영상의 취지가 이거죠. 말도 안 되게 감정 싸움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 보험사 담당자들 대하실 때 자동차 보험 담당자를 대하시듯 하시면 배상 책임에서는 정말 낭패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일반 배상 책임의 그 담당자분들이 물론 고객한테 친절하게 또 하죠. 이렇게 잘 응대도 하시는데 그 설명을 드려도 말도 안 되게 막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 지불 보증을 해라 접수번호를 들고 막 병원 가서 병원 의사를 막 바꿔준다든가 이러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접수가 되시면 배상 책임 성립이 됐다라는 설명을 들으시면 그때는 편하게 치료를 잘 받으시고 서류나 이런 것들 잘 증빙하셔서 보험회사에 제출하시고 그 다음 정말 위자료는 얼마냐 휴업손해는 얼마냐 이렇게 따지시는 게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음식물이 잘못됐다는 거를 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게 주인이 입증해야 될까요? 아,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세요. 이 입증할 수가 없죠. 곤란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오늘 영상의 취지가 이건데 장염이라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죠. 피해자분이 그냥 화장실 몇 번 들락날락하고 며칠 고생하시면 되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아까처럼 입원이 필요하거나 휴업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분이 정말 이 음식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는 걸 피해자분이 법률적으로는 입증해야죠. 그쵸. 근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핸드폰이 배터리가 가열돼서 불 나고 이러잖아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는 제조사가 알잖아요. 그거 설계도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음식물 자체도 피해자 입장에선 이 사람이 당일날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서 했는지 뭐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조물 관련돼서는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해 줬어요. 법률적으로. 그래서 조금 완화된 책임이라고 하는데 이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명확하게 입증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났다 추정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입증하시면 되고 보험회사도 이 정도면 이 음식 때문에 이 사람이 배가 아픈 거구나 이 음식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면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타이트하게 보험회사가 심사할 것 같으면 혈액검사에서 다 식중독균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이 음식 때문에 정말 나왔다면 식중독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복통, 장염, 설사 이런 것들이라면 내가 이 음식 먹고 다음날 집에 가서 뭘 먹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거는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건들이면 혈액검사에서 나온 게 아니면 다 면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상 제조물 책임 관련돼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웬만만 하면 보상을 해주고 웬만만 하면 보상을 해줄 수 있게 진술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죠. 진술 말고는 답이 없으니까
업주 진술이야 뭐 업주가 알아서 진술할 거고, 피해자분은 본인이 이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었는지 주저리 보험사에 알려줄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무 기록을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참다 며칠 만에 병원 가셔가지고 이 음식 때문에 그래요 의사한테 말하면 그 의사가 과연 의무 기록에 적어 놓을까요? 안 적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뭐 치킨을 먹었는데 먹은 뒤로부터 이상해요. 그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다음날 바로 가셔서 하셔야 의무 기록에 나오는 거고 의사도 적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부터 예, 가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그걸 초진 기록지라고 하죠. 그 초진 기록지를 이제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제출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초진 기록지가 없다면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초기에 진술하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조금 안 좋은, 질이 나쁜 사람 같은 경우는 자꾸 청구해요. 아, 너무 많아요. 네. 한 번 받아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또 청구하거든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이 장염 청구건이. 저희들이 의뢰인분들 사건을 수임할 때도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 이런 건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게 정말 코에 붙이면 코걸이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청구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받을 때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체크를 해서 보험회사에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잘 흘러갔어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뭐 많은 업주들한테 보상을 받았는지 보험회사는 잘 모르고 있다가 배상 책임도 성립되는 것 같고 손해액도 어느 정도 적정하고 돈 줄게요 얘기가 나와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딱 받고 검색을 해서 딱 봤더니 이제 보험금 지급 이력이 쫙 뜨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한 이력이 남아있다는 게 신용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보험금이 지급됐는지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있죠.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 블랙 컨슈머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장염으로 이렇게 해서 합의금을 받아 보셔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에 맞들리셔서 가게 가는 업주들 괴롭히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 돈이 나중에는 결국 정보가 쌓여가지고 SIU 조사자를 만나던가 경찰관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보험 사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갈 수가 있는 보험 거죠. 사기가 걸리면 진짜 굉장히 가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가중 처벌을 받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장염권은 진짜로 웬만하면 업주분들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고, 저는 철칙이 있어요. 장염권으로 문의가 이렇게 들어오면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희가 선임을 안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이렇게 집단으로 생활할 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음식 때문에 이렇게 조금 탈이 날 수 있는 거. 내가 여기에서 했다라고 심증만 있지 사실 이런 물증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내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그게 뭐 설사나 장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넘어가 주시는 게 너무 좋고, 이게 정말 그 정도가 아니다, 정말 고열이 심하고, 이 장염이 뭐가 문제냐면요, 초기에 굉장히 고열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상황이면 바로바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거든요. 근데 요즘은 고열이면 무조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을 집에서 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선 이건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면 사실 저희는 선임을 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이라면 명확하게 업주한테 개별적인 배상을 받아서라도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점심이나 저녁을 먹고 굉장히 배가 아파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